네, 안녕하세요. 차태현 선생입니다. 제가 HLB 비모 관련된 이슈가 떴죠. 기사부터 보면은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서도 딱히 뭐 제가 이게 좋은 기사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제가 주가는 올라갈 거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기사 자체로 뭐 주가가 폭등할 거다. 뭐 드디어 FDA 실마리가 풀렸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모는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CRA를 받으면서 이 비모 관련된 이슈 때문에 우리가 CRA를 준 게 아니다 라는 이슈가 이미 있었어요. 그죠? 7월에 FDA 미팅 때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비모 실사 일정 통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호재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어떻게 고조되는 그러한 뉴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재료로 폭등이 나온다 이런 거보다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읽어보면 미국 비모 FDA 비모 실사 일정 통보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 좀 보겠습니다. 간암 신약에 대한 신약 허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이 임상병원 등 현장 실사, 비모 인스펙션에 대한 일정을 회사에 통보하는 등 본심사 절차가 순항하고 있다. 자, HLB에 따르면 FDA가 통보한 국가의 임상병원이 FDA 방문 실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이트로 회사가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다. 비모 실사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이면 만약에 클래스 1을 받았을 경우에 11월 20일에 승인에 대한 여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월 20일에 클래스 1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돼? 이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큰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11월 20일까지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승인 결과가 나오는데 클래스 1일 경우에 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뭐 10% 나올 거 20%까지 나올 수 있고 요런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좀 더 작용될 수 있다.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비모에 대해서 우리가 FDA에서 이렇게 실사까지 가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CRL에 대해서 비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승인을 시켜줬을 경우에 확실하게 우리가 정식 FM 절차, 비모 인스펙션까지 현장 실사까지 완료를 하고 우리가 승인을 시켜주는 거다라는 도장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발자국 더 다가가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기보다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는 된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개인 투자가 많이 물려있는 9만원에서 11만원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려주는 이 모멘텀에 대한 재료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서류 제출 이후로 재미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재미없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재밌는 모습으로 턴을 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재료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뉴스가 좀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로써 지난 9월 20일 재심사 서류 제출 후 본심사가 재개된 데 이어 비모 실사 일정도 빠르게 잡히며 신약 허가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앞서 FDA는 엘레바 항서제약과 타입 A 미팅 시 비모 실사를 심사 기간 내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 한용의 HLB 그룹 CTO는 신약 허가 본심사가 개최된 후 예상보다 일찍 임상병원 실사 일정이 잡히는 등 모든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상 요 내용을 보면 비모 실사 일정도 빠르게 잡히며 신약화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 타입 A 미팅 시 비모 실사를 심사 기간 내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요 내용들을 보면 뭔가 비모 실사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CRA를 받을 때 비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FDA 쪽에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확실히 우리 FM대로 비모 실사까지 완료했다라는 내용들을 담기 위한 실사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5월 17일 나오죠. HLB FDA 지역상하 CMC 비모 이슈
메이저한 문제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일단 이 부분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5월 17일 날 뉴스입니다. 자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비모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비모를 쳐보면은 뭐가 나오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는 CRS상 지적된 문제 두 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항서제약의 칼라네즈맙에 대한 CMC 문제입니다. 다만 FDA부터 이 CMC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소통된 바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모 인스펙션 리서치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상을 진행한 사이트를 FDA가 직접 실시해야 되는데 여행 제한으로 인해 FDA가 이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죠. 다만 비모 문제는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딜레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둘은 매우 성격이 다르다라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항서제약의 CMC 문제는 항서제약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비모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비모 문제는 못 가는 거였죠. FDA 쪽에서. 그래서 자 FDA는 실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어딘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여행 제한으로 인해 라는 구조를 추정컨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임상 사이트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문제일 듯합니다. 다만 비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딜레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둘은 매우 성격이 다르다. 항서의 CMC는 잘못된 문제, 그 비모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죠. 실제로 비모 실사를 하는 담당 부서와도 연락을 취했었고 거기서 요청한 업무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요. 보면은 FDA 최종 리뷰에선 FDA가 비모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고요. 저희도 모두 인지했던 사항이지만 저희는 이것이 관례적인 문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월 20일이었을 겁니다. 3월 20일인가 4월 20일이었을 거예요. FDA의 미팅에서 최종 리뷰에서 그죠? FDA가 비모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니 HLB는 FDA 최종 리뷰에서 이 비모 실사 관련된 내용을 주주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여기서 지네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죠? 이게 관례적인 문구라판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HLB 쪽에서. 그죠? 근데 이제 HLB가 나온 거는 저희는 이것을 관례적인 문구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일단 이 비모에 대한 문제 때문에 CRL을 받은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7월 달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왔죠. 7월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 7월이죠. 7월에 HLB 당시로 급등했던 이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은 재심사 신청 강력 권고라는 내용에서 저는 이 강력 권고라는 문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겁니다. 결과적으로 항서제약의 CMC 문제 그리고 이 비모 문제였는데 여기 보면은 비모 실사와 관련해서도 FDA로부터 비모 이슈는 CRL 발급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FDA 쪽에서 이 비모 실사 관련된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FDA가 이제 HLB 리보랑 캄네를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완벽하게 우리가 FDA의 조건에 맞게 그러니까 그 FM 규정에 맞게 우리가 승인해 줬다라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실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FDA로부터 비모 이슈는 CRL 발급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다. 요게 핵심이죠. 이 점을 확인받았다 강조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의료기관 비모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CRL 발급의 한 요소로 꼽혔지만 이에 대한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 HLB는 서류 제출하면 재심사 기간 중 FDA가 비모 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일단 HLB가 한 내용들의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딱딱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비모 이슈가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재료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라 했죠? 엄청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돌려주는 그러한 흐름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에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강한 상승이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단 이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 자체를 돌려주는 재료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클래스 1이 떴을 경우에 반드시 주가는 10월에 얼마가 돼야 된다? 10월 20일에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나오죠. 자, 무조건적으로 제 입장에선 그래요. 10월 며칠? 10월 20일 전까지는 20% 이상의 장대 양봉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앞선 구간에 16만원이잖아요. 10만 6천원. 이 부분에서
11만 12만 원 구간, 정확히 11만 4천 원. 이 구간이 10만 10.6에서 11만 4천 원. 이 구간이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개인 투자가 좀 많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물 소화 반드시 한번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있는 심리 상태 문제입니다. 자, 2, 3년 된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하한가에 대해서 또 이러네. 하지만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을 거고, 여기 들어왔던 3, 5월에 들어왔던 우리 뉴페이스들은 하한가 2번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라오면 분명히 본전에 정리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50% 상황에서 지금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됐겠죠. 근데 본전이 왔다. 버텼어. 수익이 20% 났어.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아서 수익이 10% 떨어졌어. 버틸 수 있을까요? 매도 물량을 안 내놓을까? 매도 물량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세력들은 올리다가도 얘네 던지는 매도 물량을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미리 이 사람 떨구고 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20%까지 올라갔다가 10%까지 빠지면 팔 사람들이야. 왜? 마이너스 50% 맞아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떨궈주면서 주가를 눌러주게 되고, 여기 있는 집단을 A라 그러고 새로운 개인 집단을 B라고 하면, 이 A 집단이 B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가고 이 B 집단이 들어오면 이 B 집단은 이 하한가 맞아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요? 버텨요. 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승인되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계획까지 전부 다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러한 부분들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클래스 1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한 주가 상승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구간에 매물 소화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HLB 주포 특성상 항상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HLB를 과거부터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매물 소화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러한 매물을 그냥 뚫고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매물대 구간이 있으면 뭐예요? 한번 소화시켜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소화시켜주고 간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매물 소화를 항상 진행한단 말이야. 봐봐요. 밑에 구간도 마찬가지. 하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봐봐요.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봐봐, 이 하한가 근처에서 어떻게 돼요? 하한가 자리 보이죠? 여기 자리에 뭐예요? 이 구간 매물 소화 진행했잖아. 이 매물대 구간에서 매물 소화 진행해서 눌리고 다시 올라갔죠. 눌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62평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매물 소화 진행하고 다시 올라가지만 또 앞에 구간 갭까지만 메꿔주고 다시 뭐요? 다시 매물 소화 진행하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구간 마찬가지. 지금 요 자리에서 거리랑 터졌던 구간도 다시 한 매물 소화 진행해주고. 그럼 여기까지 매물 소화 끝났잖아. 지금 보여? 매물 소화 여기까지 끝난 거? 매물 소화 끝났잖아. 그럼 이 다음 매물 소화는 어디예요? 위쪽에 매물 소화 가야 되잖아. 어디? 위 구간. 10만 6천 원, 11만 원 구간 매물 소화 들어가자. 여기. 매물 소화 하러 가겠죠. 그리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죠? 과거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를 진행했던 것처럼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뭐 한다? 매물 소화하고 하면서 가는 구간들을 이어갈 거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땐 요런 흐름 이게 나올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장대양봉 후에 윗꼬리 그죠? 매물 소화하는 이런 매물 소화 봉이 나온 이후에 폭등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대감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 HLB는 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질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고 올라갈 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이 좀 뭔가 바뀌고 있다. 외국인들이 단기 물량을 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슈가 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또 뭐냐면은 이 HLB의 공매도 잔고 수량입니다. 잔고 수량이 지금 이 7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50만 주에서 현재 얼마까지 늘어났냐면 33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공매 잔고가 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호재가 나오면 숏스퀴즈와 숏커버가 강하게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숏스퀴즈와 숏커버 강하게 들어오면 주가 어떻게 돼요? 주가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공매도 세력들도 여기에 개인들의 매물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숏스퀴즈 숏커버 할 때 여기는 물량을 최대한 매도창에 있으면 싹 다 잡아먹어서 올릴 겁니다. 세력도 그거를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클래스 1, 클래스 2 결과 발표 전에 강한 슈팅 한번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1, 2주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만 먹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거예요. 무지성으로 계속해서 오릅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일단 저는 오르는데 클래스 1일 경우 11월 20일 안에 결과가 나오죠. 클래스 2일 경우는 3월 2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점을 하나 시사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현재 주가가 원래 HL 평소에 놀던 주가가 3만원이죠.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만원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그죠? 7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 승인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7배 올랐어. 근데 승인 결과가 안 나왔어. 선생님 뭘 어떻게 해요? 승인되면 더 갈 텐데 무조건 보여야죠.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때도 제가 13만원 구간에서 왜 2분의 1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4배 정도 3, 4배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시드가 여러분들이 3만원에 샀으면은 그죠? 12만원이면은 4배잖아. 300% 수익이란 말이야. 1억 넣었으면은 플러스 3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2분의 1만 팔아도 내 원금 1억 챙기고 수익금 1억 챙기고 플러스 2억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 뭐예요? 분할 매도해라. 승인이 안 됐는데 이렇게 4배, 7배 올라간 거는 우리가 분할 매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올라갈 거라 얘기하지만 분명히 승인되기 얼마 전부터는 분명 뭐라 그래요? 결과 나오기 전부터는 매도에 대한 타점 잡아가자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말 하냐? 그런 말 자격이 있냐? 라고 분명히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귀찮으시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욕을 먹으면서 말씀드렸던 2분의 1 매도에 대한 부분 승인 전에 요 부분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신규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려요. 자, 5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조심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99% 승인된다고 하지만 1%의 실패 확률 보완자로 나올 수 있는 내용 분명 인지해야 된다. 중대 발표 죄송하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영상 한번 보시고 앞으로의 제가 어떻게 대응해 드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런 이탈이 나왔을 경우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들 간다만 하다 어떻게 했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말해도 여러분들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치신 거 알아요. 욕먹을 치신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브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13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배, 3배 그죠? 벌었네요. 그죠?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아마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잔소리여서
자,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HLB의 흐름 분명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겠지만, 저도 지금은 올라간다고 말씀드리지만 승인 일정이 가까워지는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커뮤니티나 제 텔레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동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잡아드릴 수 있고요. 여기 HLB도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HLB 관련된 내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HLB도 이렇게 삼각수렴 하단 부분 위치, 그죠? 요 부분 문제. 그래서 뭐 상관없다. 내려와도 삼각수렴 하단 부분이다. 괜찮다.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HLB 말씀드리지만 봐봐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우리 950명 그죠?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있는 분들 중에 유한여행 관련돼서 65%, HLB 55% 많은 분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정보 전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도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끝까지 들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유한양의 분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유한양 분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유한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흐름을 거의 100% 맞춰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100% 맞춰가고 있고 제대로 된 대응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HLB 지금 구간에서 자, HLB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에선 분명하게 분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제대로 한번 대응해보고 싶고 수익을 적절한 구간에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 14일에 내가 한번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은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번호 있잖아요. 몇 번이죠?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반드시 들어오셔서 제대로 대응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핵심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대응에 대한 부분이요. 대응. 그리고 욕심을 좀 줄이자. 이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고 욕심 좀 버리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대1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14일에는 커뮤니티랑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HLB 대 텔레그램 방에서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HLB 특이사항 발생됐을 경우에 정말 흐름이 안 좋아지거나 흐름이 좋아지는 경우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HLB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HLB가 출발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HLB 관련돼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 아닌 자랑 한번 하자면은 2, 3월에 129,000원 구간에 2분의 1 매도하라고 해놓고 여러분들 그냥 매도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HLB 관련돼서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히든 종목 하나 공유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뭐였어요? 대봉 LS 비만 치료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00원에서 26,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 잠깐 영상 이제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잘 봐봐요. 3월 28일이에요. 그죠? 3월 28일 조회수 5,000원 나왔었는데 이때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히든 종목 잘 봐봐요. 보시면은 이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 주식수 얼마예요? 1,100만 주죠. 그죠? 유통직수 얼마예요? 530만 주입니다. 요거 두 개만 보시면 제가 얘기한 종목이 대봉 LS인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죠? 이때 이 차트가 대봉 LS인데 가격대 보시면 얼마입니까? 9,500원이죠. 9,500원. 그죠? 이거 보면은 자, 이때 당시 9,500원 가격대 제가 히든 종목을 추천드렸고 HLB 말씀드리면서 3월 28일입니다. 대봉 LS 가볼까요? 자, 얼마요? 상장 주식수 1,100만 주, 유통 주식수 530만 똑같죠? 그죠? 여기에 가려서 말씀드렸단 말이야. 이렇게. 뭐래요? 대봉 LS. 추천 어디서 드렸어요? 이 자리야요. 이 자리.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자리란 말이야. 여기서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3일 후에 상한가 간 이후에 밑으로 내려서 버텨라. 무조건 버텨라. 그래서 추천드렸죠. 버텨라. 어디까지 갔어요? 26,000원까지 올라갔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요? 이게 매집주예요. 매집주. 정확하게 추천드렸잖아요. 그죠? 거짓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히든 종목 하나 또 추천을 드릴 건데 이번에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요거 히든 종목 제가 미국 생물보안법 있잖아요. 미국 생물보안법 요거 관련돼서 히든 종목 추천드릴 건데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23년도에 IRA 법안으로 2차 전지에서 폭등이 나왔죠. 기억을 하시죠? 자, 요 결과적으로 중국을 때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이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가 폭등한 겁니다. 24년도에 생물보험 통과하죠. 이거 뭐요? 중국의 원료 의약품, 그 다음에 CDMO 관련된 위탁 생산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뭐요? 바이오 수혜다. 중국 때리기란 말이야. 생물보험법 잡아가야 돼, 안 잡아가야 돼요?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내가 3월달에 4월달에 대봉에 추천드린 이유 간단해요. 10월 11월에 위고비 국내 들어오면 비만 출자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블레임트 급등 나오고. 지금 미국의 생물보험법 봐야 돼요. 이거 집중하세요. 미국 생물보험법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거 히든 종목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받아 가시고요. 요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HLB를 3만원, 5만원, 7만원 잡을 수 있었던 이런 기법들과 그리고 이 3, 4월 달에 드렸던 대봉 LS 같은 종목들, 히든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텔레그램방은 반드시 입장하셔서 제대로 된 매도타점 잡아 보시죠. 아시겠죠?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 그리고 히든 기법 이거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